안녕하십니까. 네. 뭐요? 아니. 문제집은 303페이지죠. 교환. 요약집은 166페이지. 매매계약 지난주에 했고요. 교환은 뭐 별거 없죠. 재산권을 상호 이전하는 거죠. 예를 들어 갑은을에게 A 토지를, 을은 갑에게 뭐 B 토지, 뭐 주식, 뭐 이렇게 대금 이외의 재산권을, 돈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하는 유상, 쌍무, 낙성, 분류식, 앤드 일시적 계약 이렇게 되죠. 자, 교환 계약은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유상이니까 이제 담보 책임이 교환에서도 나올 수 있고, 쌍무니까 동시상명권이나 위험부담, 당연히 교환 계약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597조 재산권의 가액의 차이. 갑이 을에게 넘겨주는 토지는 3억짜리, 을이 갑에게 주는 땅은 2억짜리. 그럼 그 가액의 차이인 1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재산권으로 넘겨줄 수도 있고 대금으로, 돈으로 줄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3억짜리 A 토지와 2억짜리 B 토지 서로 교환한다. 차이 1억. 금전으로 보충할 수 있다. 다른 재산권을 넘겨줄 수도 있고, 금전으로 보충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매매 대금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죠. 아이고야. 팔에 힘이 없어. 화이자 맞고 난 다음에 힘이 쪽 빠져. 정신. 온몸에 힘을 다 빼는 효력이 있는 것 같아요. 화이자. 다른 건 괜찮아요. 아프진 않은데 사람이 맹해졌어요. 진짜로. 제가 봐도 제가 약간 멍해졌어요. 한 달 정도 지나야 좀 제정신으로 돌아온다니까. 기다려 봐야죠. 아니, 그런 사람들이 있고, 저처럼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있고, 몇 가지 부작용 중에 하나가 맛이 가는 거. 그 중에 저는 아프지 않는데 맛이 갔다. 글씨도 이상해졌죠? 네. 뭐 됐고. 하여튼,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이게. 여기서 조심하실 것은, 교환 계약은 재산권을 이전하는 게 교환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갑이 A 토지 소유권 넘겨주고, 을이 B 토지 소유권 넘겨주면, 교환 계약상 채무는 전부 이행을 한 거예요. 그 말은, 요걸 안 줬다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이 아니다 말이죠. 문제는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 계약을 해지하게 되는데 이걸 안 줬다 하더라도 이건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 원칙적으로 채무 불이행을 해제를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서 이걸 안 주면 마치 매매 대금 미지급처럼 취급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일단 재산권을 이전함으로써 채무 이행은 다 한 거다. 다만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교환계약상 채무 불이행은 아니겠지만 대금 미지급과 마찬가지로 갑은 교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뭐 요 정도 교환은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가 나왔죠. 마지막으로 중요하죠. 일방 임대인을 말하죠.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사용대가, 그게 차임이죠.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유상, 쌍무, 낙성, 분류식, 그리고 계속적 계약. 이렇게 계속적 계약. 여기서 물건에 대한 사용수익, 물건 당연히 부동산, 동산을 불문할 것이고, 다만 농지는 안 된다 그랬고요. 농지는 농지법이 따로 있고요. 타인 물건이어도 되고요. 그렇죠? 차임은 반드시 지급해야 되죠. 다만 그 액수를 제한한다는 거 그런 거 없고요. 꼭 금전 아니어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임대차 계약 때 특징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임차인은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생긴다 그랬죠. 이건 채권에 불과하다 그랬죠. 채권에 불과하다는 건 임대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즉 대항력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뀌면 갑이 을에게 물건을 임대한 상태에서
갑이 제3자 병에게 물건을 매각해서 병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면 을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전세권은 물권이니까 새로운 소유자에게 그대로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가 넘어가겠지만 이건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새로운 소유자에게 주장을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만은 대항력이란 걸 인정해서 그 힘을 좀 강화시켜주자 해서 나온 게 민법에 두 개가 있다. 621조하고 622조. 621조는 등기청권을 말하죠. 자, 오른쪽에 보면 그 의 법적 성질을 한번 읽어보면 돼요. 오른쪽에 보면 임차권의 대항력 강화라고 621조가 있죠.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 간의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해서 등기 협력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청구했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은 그럼 협력해줄 의무가 있냐? 없다. 등기 절차에 협력해줄 의무 따위는 없습니다. 그래서 임의 규정에 불과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항 등기하게 되면 그때부터 제3자에게 효력, 즉 대항력이 생기죠. 그 다음에 622조가 중요하죠. 다른 임대차는 안 되고요. 타인 소유 토지에서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땅을 빌린 자가 그 토지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아도 건물을 등기하면 그때부터 제3자, 즉 목적물 신소유자에게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요건 꼭 기억하셔야 되죠.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여야 되고요. 건물을 등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항에 건물이 멸실해버리면 대항력 상실하니까 건물은 멸실돼서는 안 되죠. 요런 요건 하에 네 번째 제3자, 즉 신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가 토지 임차권도 등기하지 않고 건물도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가 물권 취득 등기를 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 그리고 나서 건물 등기했다. 이때는 얘한테 주장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 622조하고 그 밑에 판례 2번 그거 조심해 주시면 되지. 관련 판례 2번. 그러면 임대차 성립 요건이 있습니다. 목적물, 물건 일부도 되고 타인 물건도 되고 어쩌고 저쩌고. 다음 페이지 관련 판례. 갑소유 물건을 을에게 임대한 상태에서 갑이 설령 병한테 소유권을 넘겨서 얘가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임대인의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가 바로 이행불능이 되는 건 아니죠. 얘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임대인 소유가 아니라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한 후 그 존속기간 중에 임대인이 목적물을 타인에게 팔아가지고 설령 그 임대인이 소유권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임대인의 의무, 즉 목적물을 임차인으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가 바로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 표현 별거 아니지만 최근에 간간히 등장하는 지문입니다. 차임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 그랬고요. 금전 아니어도 되죠. 임대차 기간에 존속기간 좀 암기하셔야 되죠. 갱신. 일단 존속기간은 최장기간도 없고 최장기간도 없죠. 그죠? 최장 몇 년 넘지 못한다 이거 없고요. 최단 몇 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이런 거 없죠. 두 번째 635조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임대차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 1월 5일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이걸 해지 통고라고 부르죠. 원칙은 즉시 해지라고 그랬죠. 즉시 해지가 뭐죠?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하면 일정 기간을 경과할 필요 없이 해지되는 걸 즉시 해지라. 이게 원칙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임대차에는 이렇게 예외 해지 통고에 의한 해지라는 게 꼭 기억하셔야 되죠. 그리고 이 해지 통고가 세 군데에 더 적용이 되죠. 그대로 636조와 일단 637조가 있죠. 요거는 임대차 기간을 정했지만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약정한 경우 요럴 때 해지도
즉시 해지가 아니라 해지 통고고요. 요건 임차인이 파산한 경우죠. 임차인이 파산했을 때 임대인 또는 파산한 임차인의 파산 관제인이 해지할 때도 해지 통고한 해지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639조가 나오죠. 법정갱신. 요런 것들이 즉시 해지가 아니라 해지 통고한 해지가 됩니다. 뒤에 이제 임대차 종류에서 다시 한번 모아놨어요. 갱신, 약정갱신 할 수 있죠. 법정갱신이 있죠. 자, 법정갱신 요건이 뭐죠? 오른쪽, 묵시갱신. 임대차 기간 만료, 이게 첫 번째 요건. 그 다음에 임차인이 사용수익을 계속해 반환하지 않고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 일을 안 해. 그죠? 이게 민법상 임대차의 법정갱신, 묵시갱신 요건. 효과. 전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갱신한 것으로 본다. 단 635조에서 해지 통고할 수 있다. 즉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된다.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한다. 단 제3자가 제공한 담보가 보증금인 경우 이거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딱. 그리고 갱실의 간접적 강제가 있죠. 왼쪽 밑에. 갱실의 간접적 강제라고 643조에서 지상권에서 봤던 283조를 준용하고 있죠. 자, 몇 조 이런 거 몰라야 돼요. 내용 기억하셔야 되죠. 모든 임대차가 아니라 토지 임대차. 그 중에서도 견고한 건물, 공작물 소유, 식목, 체험, 목축 목적 토지 임대차에서 기간이 만료되고 임차인 소유의 지상몰이 현존한 때 283조에 따라 임차인은 갱신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즉 거절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놨죠. 이렇게 민법상 임대차에는 세 가지 갱신 방법이 쭉 모여있다. 그래서 168페이지 하단 임대차가 갱신이라고 해서 약정갱신, 갱신의 간접적 강제, 오른쪽 묵시의 갱신까지 딱 머릿속에 넣으시고요. 묵시의 갱신 박스 안에 있는 거, 그 효과까지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대 효력이 나오죠. 임대차 효력 중에 첫 번째가 임대인 권리 의무, 그 중에 의무 중에서 한 장을 넘기면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 후 수익하게 하려면 이게 기본이 되죠. 그러니까 물건을 인도해야 될 것이고요. 제3자가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하면 임대인이 당연히 제거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목적물에 하자가 생기면 수선을 위하면 현상, 유지, 수선 의무가 있지. 자, 이때 이 현상, 유지, 수선 의무와 관련해서 사소한 하자의 경우에는 수선 의무가 없다. 두 번째, 수선 의무 면제 특약할 수 있다. 하지만 대규모 수선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임차인 귀책 사유로 하자가 생긴 경우에도 임대인이 수선해줘야 한다. 수선을 요할 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된다. 임대인이 수선행위한다, 즉 보존행위할 때 임차인은 거절하지 못한다. 수인 의무. 이런 것들이 현상주지 수선 의무에서 확인이 돼야 됩니다. 기타 동그라미 2번,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거나 도난 방지 의무 따위는 원칙적으로 없지요. 통상의 임대차에서는 없다 그랬습니다. 특수 임대차의 경우 예외적으로 있지만,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임차인의 권리죠. 그 중에 임차권은 말씀을 드렸고요. 비용상환 조건 아주 중요하죠. 626조 1항 보존 필요비, 2항 계량 유익비 이렇게 되죠. 그 중에 유익비는 종료시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하나야 청구할 수 있고요. 당연히 유익비는 법원에 청구하여 상환기간을 허여받을 수 있다. 조문 확인하시고 밑에 필요비는 지치로 즉시 임대차 종료 기다릴 필요 없이 지치로 즉시 청구. 반면에 유익비는 종료시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그 다음에 유익비는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 비용이어야 된다 그랬죠. 따라서 임차인 특수 목적을 위한 시설비, 대표적인 뭐 간판 설치 이런 것들,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주방 시설한 거 이런 것들은 필요비도 아니고 유익비도 아니다 그랬죠. 오른쪽 언제까지 청구해요? 임대료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부터 6개월 가로놓기로 나온 적 있죠. 자, 필요비, 유익비 모두 다 목적물 자체로부터 생긴 채권이니까 유치권 주장할 수 있죠. 다만 그 중에서 유익비 법원을 통하여 상환기간을 허여받으면
유치권 성립을 저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임의 규정이죠. 따라서 비용상환초권 포기 특약은 유효하다. 2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원상 복구 특약. 2번째, 임차인의 목적물 건물을 증축하되 증축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 증축 부분에 대한 원상 복구 의무를 면한 대신에 각종 비용상청을 포기하는 특약으로 유효하다. 특히 요거 부속물 매수 청권 포기 특약으로 무효다라고 간간히 출제가 됩니다. 틀린 지문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죠. 뭐 하나 빠졌죠? 비용상환청권 일시사용임대차에 적용된다. 일시사용임대차에 적용된다. 그 다음에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권이 있습니다. 641조. 일단 모든 임차인이 아니라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에게만 인정된다. 2번째, 임대차 종료 시에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3번째, 2가지만 된다. 임대인 동의 얻어 임차인이 부속시킨 것과 임대인 의로부터 매수한 경우 2가지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사라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적용법은 양가라 1번. 그다음에 양가라 1번 당연히 일시사용임대차는 적용이 안 되고 성질 형성권이죠. 그리고 판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부속물 매수 청구를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무효 이렇게 되죠. 따라서 딱히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으면 무효가 아니고 판례가 하나 나와 있죠. 보증금 및 차임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하는 대신에 각종 부속매 청구를 포기하는 약정 이건 괜찮다. 됐죠? 그 다음에 3번에 한 거라 3번. 임대차 종료 시에 부속물 매수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하지만 이 종료 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단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예컨대 이기상 차임 연체와 같은 임차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여 종료한 경우 이때는 부속물 청구할 수 없다.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죠. 아까 잠깐 봤죠? 자, 모든 임대차가 아니라 토지 임대차에서만 인정. 토지 임대차만. 그것도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나 식목체 목적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에서. 2번째, 기간 만료라고 돼 있죠. 부속물 매수 청구는 임대차 종료고요. 지상물 매수 청구는 만료죠. 예전에 요거를 이렇게 바꿔서 틀린 지문으로 낸 적이 있습니다. 부속 매수권은 기간 만료한 때 지상물 매수권은 임대차 종료 시 이렇게 출제한 적이 있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부속물은 종료, 지상물은 기간 만료 이렇게 되죠. 기억에 의의 보면 다시 풀어놨죠. 2번째 줄 현존하면 계약갱신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원하지 않으면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고 당연히 이것도 편면적 강행 규정에서 원칙적으로 임대차 존속 중 지상시설 일체를 포기하는 약정 무효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건 딱 2가지 경우에만 우리 민법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1번이죠. 요건 민법에 있는 거죠. 기간 만료, 지상물 현존, 갱신 청구, 거절 요거. 또 하나가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어요. 그 상태에서 임대인이 계약에 해지 통보를 해버렸어. 이때는 갱신 청구할 필요 없이 즉시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 2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죠. 이 2가지 경우에만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을까? 당연히 임차인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했을 때 이때는 지상물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그 A부터 나와 있는 것들은 A부터 E까지 나와 있는 것들은 지상물 중에 되는 거 안 되는 거 구별하는 거죠. 잘 나오죠 지문으로. 자, 안 되는 거 A 임대차 목적에 반하여 축조되고 임대인이 예상할 수 없었던 고가의 지상물 요거 안 된다. 그걸 빼고는 다 된다. 계약 당시 기존 건물이었는지 아니면 신축 건물인지 신축할 때 임대인 동의 받았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으니까 잘 나오죠. 임대인 동의받아 신축한 경우에 한정한다. X 한정되지 않습니다. 허가받았는지 등기했는지 여부, 경제적 가치 유무, 임대인에게 쓸모 즉 효용이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도 행사 여건이 아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든 없든 이렇게.
다만 C. 임차인 특수목적 시설물은 안 된다. D. 매수 청구하는 건물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단 E. 요게 제일 중요하죠. 건물이 임대인과 임대인이 아닌 자 소유 토지에 걸쳐 건립됐을 때 전부 매수 청구 못한다. 임대인 소유 토지 위의 건물 중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꼭 기억해야 되죠. F. 지상물 채권은 지상물 소유자의 하나죠. 조심할 게 하나 있죠.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임차인이 건물을 팔았는데 물론 임차권도 넘겼어요. 근데 얘가 아직 건물 이전 등기 안 했어. 그럼 얘는 건물 소유자가 아니지. 하지만 우리 철거권 같은 거 있었다 그랬죠. 그런 처분권이 있으니까 얘는 아직 지상물 소유자가 아니지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죠. 반대로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 원칙적으로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는 지상물 매수 청구를 못한다. 지상물 매수 청구는 임차권 소멸 당시 임대인에게 해야 된다. 임차권이 소멸한 후에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원칙적으로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는 지상물 매수를 청구를 못한다. 그런데 태항력이 있네. 그럼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도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F. 잘 나오죠. 부터. 디귿의 A 효과 형성권입니다. 지상물 매매 계약이 체결되지요. B. 대금은 매수 청구 행사 당시 시가. C. 언제까지 하냐? 때려부시기 전까지. 임대인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해서 설령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철거 집행 전까지는 때려부시기 전까지는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 정도. 임차인의 의무 차임 지급 의무 첫째 시기 약정 없으면 후급 이렇게 되죠. 니은 경제 사정의 변동이 있다. 차임의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A. 강행 규정이다. 임대인은 차임을 증액하지 않는다라는 불증액 특약이 있어도 증액 청구할 수 있다. 형성권이다.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했다. 상대방 동의나 승낙 없이 증액 또는 감액된다. 단 상대방이 이의하면 재판. 증액 또는 감액 판결이 있게 된다. 이때 증액 또는 감액 효과는 소급한다. 판결 확정 시간이라 청구시로 소급해서 증액 또는 감액의 효과가 생긴다. 일부 멸실에는 감액 청구. 임대차 목적물의 임차인의 귀책 사유 없이 일부가 멸실됐다. 임차인은 그 멸실된 비율만큼 차임 지급 의무를 면한다가 아니라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감액을 청구해야 감액된다. 또 잔존분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 지할 수 있다. 쭉 내려서 미음 갑의 물건을 을과 병이 임대했다. 지분 비율로 갑에게 차임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연대하여 지급하려 보다. 연대하여. 비읍 이기상 차임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보관 의무가 있다. 선량한 관리자의 조의 의무를 보관해라. 따라서 만약에 목적물이 멸실되면 임차인 일단 책임져라. 이때 임차인의 책임을 면하려면 그 판례. 첫 번째 줄 임차인이 건물 보존행에서 선량 관리자의 조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만약 목적물 멸실로 인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려면 임차인이 스스로 잘못이 없음을 자신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그 관련 판례 두 줄을 기억해야 되죠. 3번 통지 의무. 목적물의 수선을 요하거나 권리주장자가 있으면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라. 다만 임대인이 이미 알고 있을 때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 수인 의무.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현상유지 수선 즉 보존행위할 때 임차인은 거절 못한다. 단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하고 플러스 그 임대인의 보존행위로 인하여 임차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 그럼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번 원상회복 의무, 목적물 반환 의무 이런 것들이죠. 자, 5번째 임차권 양도전대. 갑이 을과 임대차에 있다. 을이 병에게 임차권을 팔아먹었다. 그래서 갑을 간의 임대차가 갑병 간의 임대차로 바뀐다. 이게 임차권 양도. 전대. 갑을 간의 임대차, 을병상 간의 재임대.
이게 전대. 계약 당사자는 을과 병. 단 갑에 동의받아라. 갑에 동의 없이는 권리를 양도 목적물 전대하지 못한다. 만약에 동의 없이 양도 전대했다.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을. 자, 밑에 임차권 양도와 전대 개념이 나와 있고 동의보입니다. 임대인 동의는 임차권 양도 또는 목적물 전대 계약의 유효 요건이 아니죠.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권 양도나 전대차 계약 자체는 유효. 단 임차권 양수인 또는 전차인은 양수한 임차권 또는 전차권을 갑에게 주장 못한다. 즉 대항 요건이죠. 1번. 2번. 명시 묵시 불문 사후동의 불가능. 한 번 한 동의 처리할 수 없다. 3. 건물을 임차하는 임차인이 건물의 일부를 전대한, 이건 소부분 전대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임대인 동의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죠. 확인하고요. 넘깁니다. 사례 형태로 잘 나오죠. 양가로 하면 각과 아래 임대차 계약했다. 그런 갑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 또는 목적물을 병에게 전대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자, 첫째, 임차인과 양수인 요 둘, 전대인과 전차인 요 둘, 계약 자체는 유효. 두 번째, 동의받아줬는데 못 받아줬다. 책임을 묻는다. 을에게 잘못이 있으면 채무 불이행 책임을, 없으면 담보 책임을. 이렇게 되죠. 1번, 2번. 갑병. 갑의 입장에서 보면 병은 불법 점유자다. 따라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갑이 을과 계약을 해지했는지와 관련해서 달라진다. 특히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다시 말해서 갑을 간의 관계가 존속하고 있다면, 첫째 갑은 병에게 을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물건을. 또 갑은 여전히 을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병에 대해서 차임 상당액의 손해배상 따위를 청구할 수는 없다. 두 가지 굵게 되어 있는 거 1번 2번 중요하죠. 반면에 갑을 간의 관계, 갑은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을병이 부부야. 그럼 이건 갑에 대한 배신행위가 아니야. 그럼 갑은 해지할 수 없다. 1번과 그 주의, 그거 확인하시면 되죠. 적법양도는 내 오른쪽에 적법전대가 있죠. 자, 적법전대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인데 다 묶어서 간단하게. 적법전대가 있을 때 임대인은 적법전 차인에게 직접 권리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수선 의무라든가 비용상한 의무. 따라서 병이 갑에게 직접 수선 청구 못하고 직접 비용상 청구 못한다. 갑은 병에게 직접 권리 행사할 수 있다. 특기 차임. 이때 을의 차임 청구보다 갑의 차임 청구가 우선하니까 전차인 병이 전대인 을에게 차임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병은 갑의 차임 청구를 거절, 즉 대항하지 못한다. 거기 2번 박스 관련 판례 세 번째 줄까지. 민법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얻어 전대했을 때 전차인 병은 직접 임대인 갑에게 의무를 부담하고 따라서 이 경우 전차인 병은 전대인 을에 대한 차임 지급을 이유로 임대인 갑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런 것도 기억하셔야 되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4번 이 불쌍한 전차인을 보호하는 장치가 4개가 따로 마련됐다.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니고 적법 전대차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갑을이 계약을 합의 해지하거나 을이 임차권을 포기하거나 두 가지. 그럼 임차권은 소멸하지만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갑이 을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했다. 그 사유를 갑병에게 알려라. 알리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됐다라고 주장 못한다. 대항 못한다. 단 이익 이상 차임을 연체하여 해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세 번째, 이 토지전 차인이다. 임대차와 전대차가 동시에 기간이 만료되고 전차인수에 지상물이 있다면 임대 청구할 수 있고 거절당하면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마지막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 있죠. 178페이지. 건물 기타 공작물 전차인, 적법 전차인 세 가지 부속물 매수 청구.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 임대인 동의받아 부속한 물건,
임대인 동의받아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 세 가지 다 임대인이 개입되어 있죠. 이 세 가지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적법전차인 모장치 4개. 자, 보증금 관해서는 다 필요 없고요. 그 보증금 계약 밑에 보면 당구장 표시. 임대차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을 때 분명히 임차인은 법원에서 이렇게 말하겠죠. 판사님 제가 저 임대인한테 돈을 줬는데요. 보증금을 줬는데요. 안 돌려줘요. 이렇게 주장하겠죠. 그럼 법원은 일단 네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줬다는 사실을 증명해라. 그게 당구장 표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증금의 효력은 손해배상을 충당한다 그랬죠. 임차인이 만약에 차임을 연체하거나 목적물을 훼손시켰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손해가 생겼다. 그걸 보증금에서 충당하죠. 언제? 목적물 반환할 때. 반환할 때 충당, 방단할 때. 단 연체 차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미리 충당할 수 있다. 임대인이. 원래 목적물 반환할 때 충당해야 되는데 연체 차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미리 충당할 수 있다. 반대로 임차인이 충당할 것을 청구하지는 못한다. 밑에 보증금 충당이 있죠. 오른쪽에 판례까지. 특히 판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른쪽 위에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목적물이 명도되지 않았다면 반환 안 됐죠 아직. 그래 충당 못하죠. 그러니까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 차임 지급을 거절 못한다. 보증에서 까시오 이런 말 못한다. 그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반가로 3번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이 전세권하고 구별해야 되죠. 을이 임대차 계약을 하고 가백에 보증금 줬다. 목적물 소유자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니까 원칙적으로 신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를 못하고 따라서 구소유자가 보증금 반환을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단 을이 대항력이 있거나 갑병사의 계약으로 병이 보증금을 인수한 경우 이때는 병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을이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럼 이때 을은 각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여전히 갑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원칙과 예외 해가 나눠서 기억하셔야 돼요. 꼭. 마지막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라고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이 동생관계인데 동생관계가 유치권이 아니고요. 이때 이 반환되는 보증금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손해배상이 당연히 공제 누가 공제 청구하는 게 아니라 깔아 누가 청구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까진 잔액보증금 반환 의무가 목적물 명도와 동시이행 관계다. 4번에 동그란 3번 그 정도. 마지막 임대차 종료 그 종료 원인 중에 해지에 의한 종료 두 가지를 구별하자. 해지 통고와 즉시 해지. 원칙이 즉시 해지인데 해지 통고가 따로 있다. 해지 통고 뭐예요? 이거.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해지되는 거. 4개 따로 모아놨죠. 기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기간 정했지만 해지권이 유보된 경우, 임차인이 파산한 경우, 민법상 임대차가 법정갱신 즉 묵시적 갱신된 경우 이건 즉시 해지가 아니라 해지 통고에 의한 해지 이렇게 됩니다. 요 정도 별거 없죠 라고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죠. 굉장히 많죠 양이.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철저히 해야 돼.